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USB 버스를 사용해보는 세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는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가지고 여러가지 버스에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 얼마 전부터 이제 주제를 바꿔서 USB 버스를 사용하는 그런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인 실습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업로드 사이트에서 직접 제가 안내하는 사이트에서 샘플을 받으셔가지고 그 샘플을 열어서 소스를 보시면서 따라가시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버스에 대한 첫 번째 실습 시간은 아무래도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골격이 작성된 상태에서 소스를 이해하시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실습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다운로드 사이트에 가서서 이제 63번 예제죠. 63번 예제를 받아서 그것을 열어가지고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브 연대기 USB에 대한 실습인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PNP 제네릭 드라이버 자체는 지금까지 GPIO나 PCI 익스프레스를 다 지원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펌해 가니까 결국은 코드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단점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실습하는 USB 예제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부분 중에 PCI 익스프레스나 GPIO 관련된 부분들은 전부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USB에 관련된 내용만 가급적이면 싫도록 제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소스의 양은 상당히 줄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혹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어떻게 하면 URB를 만들어 가지고 PNP 제네릭 드라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URB를 버스 드라이버에게 접수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자, PNP 제네릭 드라이버 63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꽤 길게 진행이 됐네요. 그쵸? 횟수로 2년이 다 된 것 같은데 63편 언제까지 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USB 관련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핵심은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URB라고 하는 구조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버스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실습 예제가 실습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뭐 어떤 USB 디바이스든 간에 상관은 없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USB 디바이스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요. 단 윈도우즈의 그 USB 장치를 딱 연결하면 여러분들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올리고 싶어도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드라이버를 이미 올려버리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도의 특별한 USB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꽂으면 윈도우에서 드라이버가 없으니까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바로 쓸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트릭이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장비를 하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장비가 바로 요거거든요. 요게 뭐냐면 USB to 시리얼이라고 흔히 많이 쓰는 제조사에서 많이 쓰는 그런 장비예요. USB to 시리얼. 그러니까 한쪽은 USB, 한쪽은 시리얼 포트가 되겠죠. 보통 윈도우즈에서는 이와 같은 장치를 딱 꽂게 되면은 대부분 알아서 드라이버가 설치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은 알아서 드라이버가 다운로드 되어서 설치가 돼 버리는 그런 장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볼 때는 편리하죠. 왜냐하면 꽂으면 드라이버가 바로 설치가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할 때에 이 장치에 드라이버가 없다고 가정하고 저희는 지금 이 장치의 드라이버를 대체하는 그런 간단한 예제를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제가 임의의 장치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 장치를 꽂아서 이 드라이버가 있다면 삭제하고 우리가 만든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이 장치에 대신 올려서 이렇게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지고 계시는 주변에 USB 장치가 있으시면 그 장치를 사용해서 기존 드라이버를 삭제하시고 거기다 PNP 제네릭 드라이버를 올리시면 실습이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실습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스 위주로 소스를 살펴보면서 설명을 제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소스 내에서 가장 핵심이 된 부분,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습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URB라는 구조체가 있었죠. 우리 이 구조체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에 조금씩 맛을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이 URB를 만들어야 돼요. URB를 만들어서 버스 드라이버에게 접수를 해야만 USB 트랜스퍼가 발생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URB 구조체 안에 필드들 중에서 트랜스퍼 버퍼라는 게 있어요. 버퍼. 트랜스퍼 버퍼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버퍼. 우리가 보통 프로그래밍 하실 때 메모리 포인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트랜스퍼 버퍼가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URB 안에 언급되어 있는 트랜스퍼 버퍼는 당연히 URB와 관련이 있겠죠. 만약에 어떤 트랜스퍼가 뭐 읽기를 하는 트랜스퍼다, 그러면 읽을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쓰기를 하는 트랜스퍼다, 그러면 쓸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버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구현하려고 하는 이 로직은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 모든 버퍼를 만들어서 모든 URB를 만들어서 접수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URB를 만들어서 접수하는 구조거든요. 그것이 PNP 제네릭 드라이버의 의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URB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만들어요. URB 구조체를. 그런데 그 URB 구조체 안에 트랜스퍼 버퍼라는 필드가 있는데 이 버퍼 필드가 역시 유저 공간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USB 버스 드라이버가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요 트랜스퍼 버퍼가 절대로 사용자 공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USB 버스 드라이버는 사용자 공간 내에 있는 트랜스퍼 버퍼를 사용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이 요 필드, 트랜스퍼 버퍼라고 하는 요 필드만큼은 커널 공간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어플리케이션에서 URB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 그 URB를 그대로 버스 드라이버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 중간에 개입을 해서 트랜스퍼 버퍼라고 하는 요 필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사용자 레벨의 사용자 공간에 있는 버퍼를 커널 공간의 버퍼로 살짝쿵 바꿔주는 작업을 바로 요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PNP 제네릭 드라이버에서 그나마 좀 복잡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습을 하실 때 직접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현재 올려드렸던 예제를 보시면서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했구나 라고 그냥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 이제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은, 자, 지금 버스 드라이버가 여기 있죠. 여기 지금 버스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버스 드라이버예요. 자, 버스 드라이버가 IRP를 받아서 이제 어떤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IRP와 함께 무엇을 전달합니까? URB를 전달하게 돼 있죠. URB를. 자, 그런데 그 URB는 바로 요겁니다. 요게 URB예요. 자, URB 버퍼라고 했어요. 제가 URB 버퍼. 자, 근데 시스템 버퍼에 잡아놨죠. 이걸 URB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공간은 커널 공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동시에 트랜스퍼 버퍼라는 것도 또 별도로 준비를 했어요. 이 트랜스퍼 버퍼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이 URB라는 구조체가 트랜스퍼 버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필드를 가리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트랜스퍼 버퍼는 이렇게 커널 공간에 잡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URB 버퍼와 커널 공간에 잡혀있는 트랜스퍼 버퍼, 이걸 준비해 가지고 IO 콜 드라이버를 해야만 아래쪽에서 정확하게 URB 트랜스퍼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해 보세요.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트랜스퍼 버퍼를 잡았어요. 유저 공간에서 잡은 버퍼죠. 그리고 URB도 어플리케이션에서 잡았어요. 이렇게 두 개 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버스 드라이버에게 접수를 할 때는 URB도 커널 공간이어야 되고 트랜스퍼 버퍼도 당연히 커널 공간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URB의 나머지 필드들은 다 채워줬다고 하더라도 트랜스포 버퍼만큼은 지금 어플리케이션 공간에 있는 버퍼가 사용이 됐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디바이스 아이 컨트롤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IO 매니저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IO 매니저는 IRP를 만들어 가지고 클라이언트 드라이버를 부르겠죠. 이때 여러분들 예전에 공부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바로 버퍼드 IO라는 게 있죠. 버퍼드 IO. 그죠? 자, 다시 말하면 디바이스 IO 컨트롤에서 제시한 인풋 버퍼 또는 아웃풋 버퍼와 같은 버퍼는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디바이스 드라이버에게 전달될 때는 복사가 되는, 즉 버퍼드 IO 방식으로 시스템 버퍼에 그대로 복사가 되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죠. 아, 그러니까 자, 어플리케이션 수준에서 이 URB를 인풋 버퍼로 해서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실제로 IO 매니저는 이 URB 버퍼 포인터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버퍼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시스템 버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URB 버퍼인 것처럼 보낸다고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죠. 그러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URB를 다룰 때 드라이버에서 바라보는 URB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은 시스템 버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사용자가 잡은 URB 버퍼와 똑같은 거죠. 구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URB가 가리키고 있는 트랜스포 버퍼가 문제라는 거죠. 이 트랜스포 버퍼는 URB 내에 지금 포인터 형식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그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별도의 트랜스포 버퍼를 잡아서 이렇게 그 트랜스포 버퍼 필드를 이렇게 트랜스포 버퍼를 커널 공간의 주소로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작업이 클라이언트 드라이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논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버스 드라이버가 접수해서 수행하게 되는 URB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그때 버퍼는 트랜스포 버퍼는 바로 커널 공간에 잡혀 있는 버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URB와 관련된 작업이 일어났을 때의 모든 내용은 이 트랜스포 버퍼가 바로 커널 공간에 있는 버퍼가 그 내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용자 공간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트랜스포 버퍼는 바로 유저 공간에 잡혀 있는 별도의 메모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별도의 메모리로 커널 공간에 잡혀 있던 트랜스포 버퍼의 내용이 복사가 되거나 또는 반대로 유저 공간에 있는 트랜스포 버퍼가 커널 공간의 트랜스포 버퍼로 복사되는 작업이 누군가에 의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것은 IO 매니저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URB를 접수를 해서 버스 드라이버가 그 URB를 처리를 할 때에 그때에 사용되는 트랜스포 버퍼는 커널 공간에 잡혀 있는 버퍼예요. 그죠? 그런데 어플리케이션은 자신의 버퍼를 별도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퍼와 트랜스포 버퍼는 커널 공간과 유저 공간에 있는 버퍼는 서로 다른 버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 버퍼로부터 커널 공간의 버퍼로 복사하는 작업이나 또는 커널 공간에 있는 트랜스포 버퍼의 내용을 사용자 공간의 트랜스포 버퍼로 복사하는 작업 같은 것들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때문에. 바로 그것을 클라이언트 드라이버가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왜냐하면 URB를 마음대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URB의 종류들에 대해서 많이 배웠죠. 그런 URB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트랜스퍼를 요청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매력적인 내용이 되겠습니까? 자,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실습 코드를 보는데요. 먼저 코드를 잠깐만 리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까지의 그 실습으로 우리 GPIO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버추얼박스 안에 GPIO와 관련된 그 모든 드라이버는 다 삭제를 완전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GPIO와 관련된 모든 장치는 전부 다 삭제를 하시고 오늘부터는 이제 USB, 저는 이제 이런 USB 시리얼을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USB 장치를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셔서 작업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USB 이제 시리얼을 이제 제가부터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치에 적당한 디바이스 아이디가 필요하겠죠. 디바이스 아이디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PC에다 딱 꽂아 봤을 때에 장치 관리자의 아이디가 올라올 거란 말입니다. 자, 한번 꽂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장치 쪽으로 리다이렉트를 시켰습니다. 저는 이 장치를. 그래서 한번 꽂아 볼게요. 자, 이걸 꽂아 보겠습니다. 자, USB 장치를 꽂았습니다. 그러면 자, 보니까 여기에 USB 시리얼 컨버터라는 이름이 보이죠. 자, 이 밑에 있는 언노운 디바이스는 무시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다면 무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녀석은 이제 이전에 실습에 하셨던 그 ACPI의 DSDT를 건드렸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GPIO 호스트 컨트롤러거든요. 걔는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 USB 시리얼 컨버터라고 나오죠. 저는. 여러분들은 만약에 뭐 스토리지, 이동식 디스크를 꽂았다라면 USB 대용량 디스크 이렇게 나올 것이고, 마우스를 꽂았다라면 뭐 USB HID 장치 이렇게 나오겠죠. 다양한 장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선택한 이 장치가 USB 장치가 맞다면 자, 이걸 더블 클릭해 봅니다. 그래서 자, 여기 프로퍼티 안에 보면은 디테일이 있어요. 디테일. 그리고 여기에 하드웨어 아이디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세요. 자, 보시면은 USB라는 글자 보이시나요? USB로 시작하면서 VID, 밴드 아이디는 0403이고 PID는 6001이다 라는 이 말이 보이죠. 그렇죠? 그럼 USB 장치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임의의 장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실 때, 이 PNP 제너릭 드라이버를 설치하실 때 반드시 먼저 여기를 먼저 보셔가지고 이렇게 USB라고 시작하는지, VID, PID가 들어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PNP 제너릭 드라이버를 업데이트 드라이버라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드라이버를 바꿔치기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라면, 자, 0403-6001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실습 예제를 보시면, 자, 실습 예제의 PNP 샘플 쪽에, 자, 드라이브 파일을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여기다가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저는 이렇게 적어놨죠. 자, 디바이스 아이디 부분에다가 USB, VID 0403, PID 6001 이렇게 적어놨죠. 저는 지금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가 바로 이 장치에 맞는 드라이버로 설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자, 드라이버를 이제 여러분들이 빌드를 하셔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신다는 겁니다. 자, 설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버, 업데이트 드라이버, 그 다음에 브로우즈, 샘플이 들어있는 위치를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인스톨 하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반드시 설치가 잘 되면 이렇게 PNP 제너릭 디바이스 가로 열고 USB라는 말이 들어가도록 제가 수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제가 한번 다시 뽑아 보겠습니다. 자, 뽑아 보면 당연히 가상 버추얼 박스 속에서는 사라집니다. 그렇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꽂으면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를 온전히 설치를 하셨다고 한다면 해당하는 장치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야만 이제 설치가 잘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드렸던 콜 드라이버 예제를 이 어플리케이션에 실행만 하시면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먼저 소스 코드를 잠깐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실습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먼저 여러분들이 드라이버 쪽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드라이버가 예전보다는 좀 더 간단해졌을 거예요. GPIO나 우리 PC 익스프레스를 썼을 때의 코드는 다 지웠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USB와 어떻게 통신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바이스 IO 컨트롤 리퀘스트, 그렇죠? 디바이스 IO 컨트롤 디스패치 루틴이 있습니다. 자, 디바이스 IO 컨트롤 쪽에서 IO 컨트롤 코드를 받았죠. 자, 제가 새롭게 정의한 코드는 PNP 제너릭 USB submit URB라는 컨트롤 코드를 정의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걸 받아서 자, 보시면은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IO 콜 드라이버라는 이 명령을 통해서 버스 드라이버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때 보냈을 때에 사용한 파라미터는 모두 세 가지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첫 번째는 메이저 펑션을 넥스트 스택에다가 메이저 펑션을 이렇게 넣었죠. IRP 메이저 인터널 디바이스 컨트롤. 그 다음에 디바이스 컨트롤에 IO 컨트롤 코드에다는 뭐라고 넣습니까?
IOCTL internal USB submit URB. 그쵸? 그런 다음에 others.argument1이라는 필드에는 URB 포인터를 넣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이 URB는 어떤 URB일까? 어플리케이션이 전달한 URB 그 버퍼의 주소가 아니고 시스템 버퍼, 그러니까 버퍼드 IO라는 기능에 의해서 복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어플리케이션의 버퍼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새로운 커널 레벨의 버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URB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시스템 버퍼에서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통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접수를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였습니까? 바로 트랜스퍼 버퍼라고 하는 그 필드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URB에는 트랜스퍼 버퍼라는 필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URB가 그 필드를 유저 버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었죠. 디바이스 드라이버 수준에서는 커널 레벨의 버퍼만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URB 안에 트랜스퍼 버퍼라는 필드를 바꿔치기 하는 그런 선처리와 후처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보시라고 위에 보시면은, 자, 선처리를 이 앞에 나눴죠. 보세요. 프리프로세스 URB라고 해서 제가 선처리 함수를 하나 구해놨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작업이 끝나고 나서 결과가 올라오면, 자, 어플리케이션에 돌아가기 직전에 다시 후처리 포스트 프로세스 URB라는 함수를 구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선처리와 후처리 코드만 열어서 여러분들이 읽어서 해석해 보시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URB라는 구조체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URB가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있고 그 필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들을 요 함수 하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URB라는 구조체는 아주 많잖아요. 자, 제가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URB라고 하면은 구조체가 최소한 이만큼 있어요. 보이시죠? 자, 우리가 사용해야 될 URB는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URB들이 많이 있고 또 이 각각의 URB들마다 트랜스퍼 버퍼라는 필드가 다 다양히 있단 말이에요. 그 위치는 서로 다 다르겠죠. 왜냐면 구조체가 서로 다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URB 구조체가 도대체 어떤 구조체인지를 체크하는 그런 로직이 필요하고, 그 구조체에 따라서 트랜스퍼 버퍼 필드에 접근을 해가지고 버퍼의 내용을 커널 버퍼로 바꾸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소스를 다시 한번 보시면, 자, 만약에 프리프로세스 URB다 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일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유는 하나예요. 논리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자, 보시면은 프리프로세스 URB 안에 들어갔을 때 이 URB 구조체가 도대체 펑션이 어떤 펑션이냐, 그래서 어떤 펑션일 때는 어느 부분의 구조체를 이용해서 보고, 이렇게, 자, 어떤 펑션일 때는 URB를 보더라도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보고, 공용체죠. 또 어떤 URB 펑션일 때는 요걸 통해서 보고, 어떤 URB 펑션일 때는 요걸 통해서 보고, 그렇죠? 이렇게 각각의 펑션에 따라서 바라보는 URB 필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구조체에 따라서 트랜스퍼 버퍼라고 하는 이 필드가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트랜스퍼 버퍼라는 이 위치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각의 케이스를 다 따지고 있다. 그것이 좀 복잡해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뭐 아주 중요한 논리가 들어있거나 난해한 논리가 들어있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선처리와 후처리는 트랜스퍼 버퍼 때문에 들어갔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어플리케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간단한데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저랑 실습을 하면서 계속 하나씩 추가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 있는 코드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자, 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을 보시면은, 자, 메인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 get device stack name 해서 첫 번째로 발견되는 디바이스만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PNP 제너릭 드라이버는 2개 이상의 USB 장치도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지원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발견되는 디바이스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이 구해지면 create 파일을 합니다. 그렇죠? 그 드라이버를 이제 열어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제대로 열리게 되면, 자, 이렇게 do job for USB device라는 로컬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이곳에서 USB 통신을 제가 하는 거고요. 클로즈 엔드는 이제 닫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많이 익숙하게 보셨던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do job for USB device 이 함수에서 무엇을 할까요? 자, 들어가 볼까요? do job for USB device. 자,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 테스트를 했습니다. 하나는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가져와 봤고요. 두 번째는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리가 USB 통신을 하시다 보면은 USB를 좀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USB에 그 디스크립터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는 이렇게 구조체로 바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크기가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18바이트거든요. 그런데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거는 그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지 않고 가변이에요.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그 구조체는 앞부분에 헤더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바디라고 해서 더 다양한 크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는 이렇게 한 번에 잡을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는 먼저 헤더를 먼저 제가 잡은 거고요. 헤더를 가지고 버스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로부터 헤더를 먼저 읽어옵니다.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그 구조체가 바로 헤더거든요. 헤더를 읽어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헤더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서 토탈 랭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이건 USB를 아시면은 다 이해하시는 필드입니다. 이 토탈 랭스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이 값을 체크를 해가지고 그만큼의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full config 디스크립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가 두 개가 있는 게 보이죠. 하나는 그냥 메모리를 여기다 정의해서 쓰는 거고, 또 하나는 할당을 해서 쓸 메모리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를 읽어오는 작업은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하나 읽어오는 작업을 할 거고요. 두 번째,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 헤더를 읽어오는 작업을 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완전한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터를 풀로 읽어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URB를 어떻게 만들어서 접수하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 눈여겨보시면 이제 앞으로 저랑 실습을 하면서 다른 URB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힌트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어야만 이후에 저랑 벌크 통신도 할 수 있고 아이소커런스 통신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URB를 다루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라고 하는 디스크립터 읽어오기 위한 getDescriptor URB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getDescriptor URB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URB 구조체는 보시는 것처럼 struct URB control descriptor request라는 구조체를 이용을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이 앞에 도움말을 보시면은, 이 도움말에 보시면 다양한 URB들이 있잖아요. 자, 그 중에서 디스크립터를 다루는 URB는 여기서 쭉 내용을 보세요. 쭉 내용을 보시다 보면 control descriptor request라고 적혀 있죠. 바로 이 구조체를 이용해야만 디스크립터를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만한 크기의 URB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이즈 오브 해서 그만큼의 URB를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URB의 내용을 이제 영어로 채우는 작업이었고, 그 다음에 아래 보면 이제 URB를 실제로 세팅하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구조체를 채우나 보세요. getDescriptor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를 읽어오려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뭐 펑션과 length와 그리고 디스크립터 타입, 트랜스포퍼 랭스, 그리고 트랜스포퍼를 채워야 된다. 자, 이 말들은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당연히 좀 전에 보셨던 도움말을 통해서 알 수 있었겠죠. 즉, 여기를 클릭을 해서 딱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구조체들이 나와요. 그쵸? 이 구조체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도움말을 열어서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도움말을 보시면서 요게 이런 뜻이구나, 요게 이런 뜻이구나 보시면서 하나하나 채워보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보면, 자, 그래서 제가 getDescriptor from device라고 하는 펑션을 담았고, URB의 이 디스크립터 타입 쪽에는 device descriptor type이라는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실제 트랜스퍼 버퍼를 보셔야 되겠죠. 트랜스퍼 버퍼가 디바이스 디스크립터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주소가 바로 사용자 버퍼죠. 사용자 버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의해서 변경되는 작업에 관여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트랜스퍼 버퍼 부분을 유저 버퍼로 넣어주시고 디바이스의 컨트롤을 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가 성공적으로 올라왔다면 그때 제가 그 디바이스 스크립트의 내용 중에서 중요한 필드 몇 가지 정도를 출력을 했습니다. printf를 통해서 출력을 했고요. 이어서 다시 이제 또 get 디스크립터를 또 해볼 건데 이번에는 configuration 디스크립터를 가져오는 작업을 하자.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동일한 같은 패턴으로 위에서 했던 작업과 거의 같은 패턴으로 동작을 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이라면 이제 디바이스 디스크립터가 아니고 configuration 디스크립터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조체는 일단 헤더를 가지고 와야 되니까 헤더라는 이 메모리의 포인터와 헤더를 읽어오기 위한 사이즈, 이 구조체의 순수한 구조체의 사이즈만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디바이스 컨트롤을 던지면 URB가 또 접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올라오면 그곳에서 무엇을 참조합니까? 자, 바로 total length라고 하는 이 필드를 참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configuration 디스크립터를 읽어오기 위한 크기를 구한 다음에 그 크기만큼 말록을 해서 자, 다시 한번 full config 디스크립터라는 메모리를 얻어온 다음 그 메모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configuration 디스크립터를 가져오라는 URB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보셨던 URB와 달라지는 점은 동일한 configuration 디스크립터를 가져오는데 이때는 length가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이 total length, 실제 total length 값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메모리 포인터는 pconfig 디스크립터, 새로 할당해서 만든 메모리가 사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로 전체 풀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가져온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필드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출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printf를 통해서 configuration 디스크립트 내용을 출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종료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예제가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만 보더라도 URB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어느 정도 힌트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앞으로 저랑 실습을 할 땐 이런 방법으로 URB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실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요. 사실 알고 보면 뭐 별로 대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URB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제 오늘 실습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자,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PNP Generic Device라고 해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화면에 출력되는 내용들이 보이죠? 자, 확대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디바이스 디스크립터는 글자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아이디와 프로덕트 아이디 403 그리고 6001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USB 버전 1.10이라고 출력이 되고 있고, 디바이스 스크립트에 들어있는 이제 컨트롤 통신을 할 때 사용하는 맥시멈 패킷 사이즈를 8바이트다 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트를 읽었습니다.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트의 내용 중에서 토탈 랭스를 보니까 헥사로 20바이트, 그 다음에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헥사로 16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고요. 컨피그레이션 디스크립트의 여러가지 속성 값이 지금 보이는데 헥사로 8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외에 configuration value 값이 1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1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um interface, pnum interface라고 해서 이 configuration descriptor 안에 인터페이스 그룹이 모두 몇 개의 그룹이 있는지, 인터페이스 그룹에 대한 개수가 하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셨다는 얘기는 이제 URB 통신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다른 URB들을 만들어서 접수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만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컨트롤 통신 또는 벌크 통신 또는 인터럽트 통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USB를 실제로 이제 사용하는 실습을 한번 해봤는데요. 어때요? 처음 실습이라서 조금 난해한 부분이 느껴지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URB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수업을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이 URB라는 구조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URB는 아주 많은 구조체가 있거든요. 오늘 지금 실습하셨던 구조체는 디스크립터를 가져올 때 쓰는 URB를 배워봤다고 할 수 있고, 그 외에 어떤 URB들이 있는지 쭉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저를 이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URB를 활용해서 파이프를 생성하는 작업도 해볼 것이고요. 생성된 파이프를 읽어보는 작업,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반드시 63번째 예제 여러분들 걸로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64번째 예제에서 여러분들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아셨죠? 감사합니다. 하재소프트 이봉석이었습니다.